귀할 기자 넣는 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귀부인이 되라고. 그런데 이 글자는 역설적으로 하는 일이 가로막히기 쉽고요. 특히 여자는 시집 가는데 남들보다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너무 귀해서 아무나 못 만나는 건지 몰라도 배우자를 만날 때 인연이 쉽게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인장문연구소 박대희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 불용 한자가 왜 생겨났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드렸잖아요. 그 영상이 나가고 나서 많은 분이 연구소로 문의도 주셨어요. 원장님, 제 이름은 괜찮은가요? 하면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사실 내 이름이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이 혹시라도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약속드린 대로 장명소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피해야 할 한자들의 구체적인 실전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사전적인 뜻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아 보이지만 막상 성명학적으로 풀었을 때는 우리를 배신하는 글자들입니다. 우선 자연과 관련된 글자들부터 한번 볼까요? 이름에 강물강이라는 글자 쓰시는 분들 꽤 계시죠? 강물처럼 유유히 흐르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 같지만 성명학에서 이 글자는 고독하고 외로워지기 쉬운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꾸 떠나가잖아요. 그래서인지 사람의 정이 그립고 곁에 누가 있어도 쓸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바위 암자를 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처럼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지었겠지만 실제로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기 쉬운 글자입니다. 들판에 바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있는 형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곁에 아무도 없이 혼자 비바람을 버텨야 하는 고단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자 쓰시는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바다는 넓고 깊지만 파도가 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쓰면 평생 삶의 변화가 많고 인생의 부침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잔잔하고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인생에 예기치 않은 파도가 치는 격이죠. 성격이나 사람의 태도와 관련된 글자 중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름에 민자 들어가는 분들 많으시죠? 총명할 민자, 민첩할 민 등 좋은 뜻이 많아서 선호도가 높은 글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가 이름에 들어가면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서 주변 사람들과 불화를 초래하기 쉽다입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꾸 남들에게 까칠해 보이거나 인간관계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이 생긴다면 혹시 이 글자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법법자를 쓰는 분들은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어져서 사회생활에 애로사항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법의 보자를 쓰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잘난 척이 과해져서 주변에 미움을 사기 쉽습니다. 나는 그냥 내 이야기를 조금 했을 뿐이고 내 물건 아꼈을 뿐인데 남들은 그걸 안 잊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빛날 광자를 많이 쓰시는데 이 글자는 꾸준함이 떨어져서 무슨 일이든 중도 포기를 하기 쉬운 성향을 만듭니다. 빛이 반짝하고 났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끈기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인생, 결혼이나 예정과 관련된 글자들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여자 이름에 귀할 기자 넣는 거를 참 좋아하셨어요. 귀부인이 되라고. 그런데 이 글자는 역설적으로 하는 일이 가로막히기 쉽고요. 특히 여자는 시집 가는데 남들보다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너무 귀해서 아무나 못 만나는 건지 몰라도 배우자를 만날 때 인연이 쉽게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 남쪽 남자도 있는데요. 이 글자는 첫사랑에 실패하기 쉽다 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첫정이 맺어지기 어려운 기운이 있거든요. 또 고둘정자를 쓰면 성격이 여리고 결단력이 없어져서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상처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은자도 비슷해요. 마음은 비단결처럼 착한데 인덕이 부족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정작 나는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재물과 관련된 글자들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경사경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라고 쓰지만 실제로는 허례허식, 즉 거칠애를 좋아하기 쉬운 성격을 만들고 기랄 기자는 윗사람의 덕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좀 가벼워지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큰 덕자는 덕을 많이 쌓으라는 뜻이지만 모든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용두사미로 끝나
결과를 못 내기 쉽습니다. 시작은 창대하라 끝이 미약해지는 거죠. 찰 만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득 찰 만자인데 달도 차면 기운다는 이치로 초년에는 부유해도 나중에는 가난해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시물식자는 재물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한 방에 성공하려는 한탕주의, 도박 심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차근차근 모으는 걸 못 견디게 되는 거죠. 영화영자는 이름 그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고생이 자꾸 생겨서 삶이 고달파지는 글자이고요. 예절예자 역시 오히려 재물복이 줄어드는 작용을 합니다. 아이동자는 어감이 참 귀엽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생각이 단순해져서 큰 일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리더가 되어야 할 나이에 아이 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곤란하겠죠. 또 명자 돌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목숨 명자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져서 대인관계가 어렵고 실패를 자초할 수가 있고요. 밝을 명자는 머리는 비상하고 똑똑하나 살면서 어려운 일을 떠맡아 고생을 많이 하기 쉽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주석석자는 가족들과 거리를 두기 쉽고 결혼도 남들보다 어렵게 풀리는 경향이 있고요. 왕왕자처럼 너무 센 글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쉽다. 수커둥자는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백수 같은 성향이 강해질 수 있으니 아들 이름 지을 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 분류는 뜻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글자의 기운이 너무 세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나라 국자와 충성 충자입니다. 이 글자들은 스케일이 큽니다. 나라와 충성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래서 사주가 아주 강하고 좋은 사람이 이 글자를 쓰면 정말 나라를 호령하는 큰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이나 신약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이 글자를 쓰면 그 이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이 꼬여버립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거운 장군 갑옷을 입은 것처럼 버거운 거죠. 사주를 정확히 보지 않고 함부로 썼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대표적인 글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바로 형제 자매 순서에 따른 불용 한자입니다. 이름에도 위아래가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장남이나 장녀가 써야 할 글자를 차남이나 막내가 쓰면 집안의 질서가 어지러워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큰데, 클테, 으뜸원, 길장 이런 글자들입니다. 뜻 자체가 크다, 으뜸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죠. 이런 글자는 집안의 기둥인 장남이나 장녀가 쓰면 아주 좋습니다. 리더십도 생기고 든든하죠. 그런데 만약에 동생이 큰데자나 으뜸원자를 쓴다. 그러면 형이나 언니의 기운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동생이 형의 기운을 압박하니 형이 길을 못 펴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부모의 기운까지 가로막는다고 봅니다. 완전할 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이 완벽해져 버리면 형이 설 자리가 없죠. 신선선자 같은 경우는 아랫사람이 사용하면 본인이 맞이 역할을 하게 돼서 정작 윗사람은 길을 펴지 못하고 무능력해질 수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집안의 장남 노릇을 하느라 등골이 휘거나 사업을 해도 실패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니 둘째, 셋째 이름 지을 때는 욕심내서 이런 큰 글자들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듣다 보니 어머 내 이름이 저기 있네, 우리 아빠 이름인데 하면서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이라는 건 전체적인 사주와의 조화 그리고 글자 간의 배합도 중요하거든요. 다만 내가 살면서 이유 없이 자꾸 일이 꼬이거나 성격적으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잘 안 될 때 혹시 이름의 영향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만약 정말로 이 불용 한자들이 내 인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개명을 하거나 아우를 짓는 등 전문가와 상의해서 보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표적인 불용 한자를 살펴본 것이라 사실 이외에도 다양한 글자들이 존재해요. 직업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글자들을 다 검토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혹시 오늘 리스트에 없는 글자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확인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꿀팁으로 불용 한자를 정리해 놓은 사이트를 댓글로 남겨 놓을게요. 기역부터 희읍까지 불용 한자와 그 의미가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주변에 이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름값 하는 박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